네, 안녕하세요. 종이신문으로 경제 뉴스를 전달하는 남자 존경남입니다. 그럼 오늘자 신문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이제 코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코인 과세가 이제 유예됐다고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도 이제 국내 증시와 국내 증시와 비슷하게 탈한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지금 한 달 새 무려 16조 원이나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11월 개미 자금이 이제 썰물처럼 나가고 있다고 하고, 이게 연초 대비 7배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과도한 국내 코인 시장 규제에 제도 개선마저 지연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이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호황기 접어들었고, 해외 거래소 같은 곳에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썰물처럼 자금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치를 보시면은 국내 5대 코인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약 월간 거래량이 약 16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그 테더나 서클 같은 등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금을 합한 수치라고 합니다. 올해 초에 월간 거래량이 2조 원대에 머물렀던 거에 감안하면은 10개월 사이에 7배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스테이블 코인은 한 개당 가격이 1달러로 고정된 상품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없어서 투자용으로 거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자산을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요로 이제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제 코인 투자금까지 투자 이민 행렬에 가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국내 코인 시장은 그 과도한 규제 때문에 상장 자율성이 제한돼 있고 파생 거래도 불가능하면서 해외 코인 거래소 대비 신규 서비스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된 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법인 계좌도 불허하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과도한 규제를 좀 탈피하고 싶은 분들이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 예를 들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같은 곳에 좀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국내 규제들이 조금 많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미국 최종 승인도 이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4년 만에 14개국서 모두 승인을 받은 거고,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은 세계 10위권 항공사가 탄생한다고 하는데요. 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뭐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마쳤고, 그리고 이는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근데 이거 승인을 할 때 그냥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랑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합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이제 경쟁국들에서 이제 일부 노선을 티웨이 항공이나 이제 아시아나 항공 화물 매각하는 등 여러 조건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자세히 보시면은 대한항공은 합병 승인을 위해서 티웨이 항공의 유럽 4개 노선을 이관했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사업부가 조금 되게 알짜 사업으로 많이 비춰져 왔는데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앞에 지면 뉴스에 좀 더해서 조금 그래프를 좀 보실 텐데요. 급등하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 대금이라 그래가지고 연초 2월 달만 해도 0.4조 원에 그쳤는데 11월 달에는 무려 16조 원에 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규제로 해외 코인들이 이제 늑장 상장됐는데 뭐 세이프, 드리프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페페 같은 경우는 해외에는 이미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국내 거래소 예를 들면 업비트 같은 곳에는 늦게 상장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는 이미 빠질 대로 빠진 단물 코인들만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 규제들이 계속 있었고, 거기 그런 규제들 때문에 한국인 투자자분들께서 해외로 많이 이제 자금을 옮기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내용이고요. 독자 개발 자율주행 칩도 장착, 그 다음에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니오 상하이 정시장에 가보니까 어, 이제 뭐 10년간 특허가 9,200개가 출원이 됐고 배터리 자동 교체 서비스로 충전 시간이 3분 이내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중국 기업 BYD나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 간의 이제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프리미엄 경쟁이 붙고 있고요. 어, 사진을 보시면은 프리미엄 전기차라 그래가지고 BYD 자동차는 약 3억 원에 달하고 뭐 니오는 1억 5천, 리오토는 약 1억 원 이상으로 이미 중국 전기차 프리미엄 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이제 해외 의존도를 좀 줄이고 자국산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어,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기술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이 밑에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국이 이제 외국에 목맸던 첨단 기술 35개 중 21개가 이미 국산화가 됐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미국 제재가 오히려 자립 원동력이 되었다는 내용이고 항공기 소프트웨어나 로봇 기술 등만 이제 국산화가 남았다고 합니다. 중국의 기술 자립에 대한 속도가 붙고 있고 중국의 기술 굴기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2018년도에 기술 35개를 선정해가지고 35개 기술을 이제 국산화하는 방안을 이제 설립했는데 이 35개 기술 중에서 자체 기술 개발로 극복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21개가 이미 자립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이제 기술은 포토레지스트, 감각기, 로봇 핵심 알고리즘, 항공기 설계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고강도 스테인레스 강 등 14개가 남아있고 21개는 국산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 14개, 남은 14개도 남은 기간 동안에 상당 부분 이제 국산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 정부가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중국 기술 연구자들도 워낙 많아서 시간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내용을 좀 보시면은 화웨이 관계자는 미국이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미국 대중 규제의 반사이익을 받은 한국 배터리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석 달 연속 양극재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견제에 중국 공세 한 풀을 꺾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등 국내 관련 배터리주가 오름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에코프로비엠 효과도 요즘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에코프로비엠은 내년 2월에서 3월 이전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짚어보면은 미국의 중국 규제 반사이익을 받아 시장 점유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비엠도 수급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이어서 중국 배터리까지 이제 규제 대상이 되면서 한국 배터리의 유럽 시장 점유율 하락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캐즘이나 이런 수급 관련해서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 또는 배터리주에 대한 투자는 분할 매수 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수페타시스 유증 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이수페타시스의 한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유상증자 계획에 이제 제동을 걸었다 보니까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매우 급등한 것을 봤습니다. 오늘 약 15% 이상 급등을 했더라고요.
유상증자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은 유상증자를 하면은 이 금액만큼 이제 기존 주주들의 주가가 기존 주주분들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되는 것이거든요. 그 희석을 막는 것이다 보니까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좀 급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이제 국고채 금리에 대한 것인데요. 국고채 최근 이제 11월에 한국 기준금리가 0.2% 포인트 인하되면서 국고채 금리도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채권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67%로 마감하면서 연저점을 또다시 경신했다고 하니까요. 최근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시장 금리가 좀 덜 떨어지면서 조금 많은 수익을 못 보셨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런 방향은 정해진 만큼 채권 투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그 이제 가상화폐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기술 투자가 하루 만에 8% 상승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을 유예안을 동의했다는 소식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기술 투자는 8.66% 오른 9,540원에 장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우리기술 투자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대표적인 코인 관련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주식으로만 이제 가상자산에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우리기술 투자 주식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이제 종로구에 있는 세운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서울시는 토지 보상 계획을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 낙후된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K컬처 랜드마크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이 지구를 이제 뭐 문화 도시로 조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묘 앞에 이제 세운상가가 있고 이 구역이 지금 매우 낙후가 됐거든요. 이 낙후된 지역을 이제 재건축 또는 재개발한다는 것인데요. 이 구역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이 구역 일대가 정말 많이 변하고 멋있게 변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자 신문 리뷰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